아까 오전에 그 사령관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라 해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했고, 그때 사실 실질적으로는 선관위를 직접 가서 물어보든지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터넷 자료나 판례만 했죠? 연영 사령관이 그 부정선거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거 좀 확인해 달라 했을 때 제가 답변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인터넷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를 이제 했잖아요. 문건으로 보고했죠. 아까 오전에 그 박선원 의원이 띄우셨는데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사령관은 어떤 피드백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분명히 방첩 사령관이 그 정도로 그 검토를 시켰으면은 상부에 장관이나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하려고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 어떤 말이 없었어요? 이게 상부 장관님 보고 같은 경우는 별도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 부서가 있고, 저희는 사령관을 보자는 본인의 궁금증 차원에서 비서실에서 그래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법원 판례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개 자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의혹 제기된 걸 했고. 그러니까 그래 보고를 해드렸는데 네.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주 대통령을 장관을 자주 만났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보고를 했든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라든지 네가 보고했던 걸 갖다가 한 보고를 했다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절대 없었습니다. 연영 사령관은 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이런 사항이 뭐냐라고 했고, 저희가 이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 얘기는 인터넷 등 나와 있는 공개 자료 수준이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방첩사에서 보면은 여러 이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1처장이 주로 지시를 받았는데 요원들을 갖다가 선관위 과천청사라든지 네 군데 출동시키려고 준비를 지금 지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출동을 지금 현재 공소장에도 그게 나오지가 않는데 방첩사 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방첩사는 다른 특전사나 정보사나 또는 수방사 달리 인원들이 영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퇴근해서 본인들 거주지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만 해도 영해거주 소진만으로 1시간이 넘게 지체가 됐고, 들어와서 인원들이 상황 파악하고 명령 하달하는 데에도 제 방에 들어와서 명령을 최초 하달하는 시간이 23시 50분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었던 22시 30분경에 1시간 20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방첩사에서 사전에 준비됐던 그러한 징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3시 50분에 들어와서 명령을 하달하는 데만 해도 저희 선관위 팀은 위법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0여 분 넘게 위법성을 얘기하고 00시 25분경에 인원들이 해산을 그러면 합니다. 그 당시에 사령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사령관은 최초에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위관리센터에서 상황을 확인하려는데 그때 문이 안 열리고 장관 주간 VTC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복도에 서성이다가 그 밑에서 30분 그때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갔지만 장관 주간 그 회의가 끝났다 그러고 5층에 기밀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처장은 올라갔습니다.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다른 방에 있었나요? 저는 최초에 내려가실 때는 사령관이랑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5층에 23시 한 5분에서 10분으로 새롭게 그 화상회의가 연결됐을 때는 그때 5층 갔다가 다시 이제 인물하달하기 위해서 제 방으로.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아마 아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 진술 들었죠? 예. 증언 들었는데 사령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그 14명 그 명단을 우리 1처장한테 혹시 얘기를 해줬나요? 아닙니다. 국회팀과 선관위 팀은 완전히 분리가 됐었고, 비상계엄 선포된 다음에 지하 2층에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22시 45분경에 수단단장이 그 연영 사령관에게 그 지시를 받고 내려왔고, 저도 그때 나갔다면서 지시를 그 같이. 명단은 이제 국회팀에게만 이제 지시를 했고, 예, 일처장은 이제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동 준비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첫 번째 전산실 출입 통제에 대한 크게 뭐 있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서버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서버를 어떻게 복제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떼어와야겠네. 이 두 가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명이 모인 가운데 임무 명령을 하달할 때 9명 모두 이 위법성에 대해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원들 단 한 명 나가는 모두에게 서버 복사 장비도 다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불법적으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체증 장비하는 카메라 또는 이거 할 걸 다 증거 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 명령 하달할 때 저의 첫 명령은 진입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출발은 하되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장관이 항명죄로 다스린다 그랬고 현재 상황이 성관이 어떤 소요 사태가 있는지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항상 위관리 주체에서 어떤 소요 사태라든가 폭동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출발은 하는데 절대 일단은 내가 법무실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진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 모였던 인원들이 다 위법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무실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법무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무 검토를 하고 바로 비합헌 우리 안보헌 이게 작전 상황일 때 안보헌에다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원거리 대기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법무실도 그렇고 모든 서버를 복제하든 아니면 다음날 우리가 범죄 증거 혐의인데 이 사항은 모르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범죄 어떤 우리가 간첩이 되는지 그리고 23시 이후의 상황인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전산실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전산실 직원들의 동의하에 하나하나 그 상황들이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문자로 발송을 하고 직접 가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좀 있다가 나머지 4개 팀장들이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현장 대기해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임무 수행한 거는 근데 그때 어느 누구 팀도 서버 복제 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령 하달할 때부터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저희가 거의 공안식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저번에 왜 출발했느냐 그 당시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장관의 항명죄라는 그러한 것도 전파가 됐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한 거 가지고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지는 예측조차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참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